정리하기 한 다음에 문제 풀어볼게. 아무튼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는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입사할 때 임계각보다 크게 빛을 입사시키면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임계각이라는 건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을 말합니다. 전반사 조건은 빛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그 다음에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속력이 느린 매질이 굴절률이 큰 매질이고요. 속력이 빠르면은 굴절률이 작은 매질입니다. 빛의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때, 그럴 때 이제 전반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원래 그 스넬 법칙 식은 사인 R분의 사인 I는 N2분의 N1이 원래 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공기중으로 입사할 때는 그 N1이 N2분의 N1 바뀌었죠, 미안해. N1분의 N2죠. N1분의 N2고요. 그래서 사인 90도가 1이기 때문에 1분의 임계각이 돼서 사인 IC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요 N2가 공기가 되면 공기의 굴절률이 대략 1이기 때문에 N분의 1이라고 식이 바뀌는 거죠. 이해가시죠? 요 식을 이용하면은 어떤 매질의 종류를 알아요. 그러면은 굴절률이 문헌값이 있어. 굴절률을 알고 그러면 임계각을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이제 빛이 굴절률이 N1인데서 N2로 입사할 때는 여기가 원래 밑에가 사인 R이 있었어. 근데 사인 90이 1이니까 그게 지금 여기가 없어진 거고, 그래서 N1분의 N2 쓰셔야 되고, N1분의 N2 쓰셔야 되고, N1에서 2로 입사할 때 N1에서 2로 입사할 때 이게 그때 굴절률이 이렇게 써지거든요. 이거 역수가 맞거든요. 아무튼 요거를 이제 계산하시면 딱 이제 굴절률이 주어지겠지. 그럼 임계각을 알 수가 있다. 굴절률이 주어지면 임계각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사 프리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위에 안 적었어요? 5번? 5번에 매질, 굴절하는 매질에 대한 입사하는 매질의 상대 굴절률이, 그러니까 굴절률이 클수록 임계각이 작다. 굴절률이 클수록 임계각이 작다. 요게 이제 상대 굴절률이죠. 상대 굴절률. 상대 굴절률이 클수록 임계각이 작다. 자, 전반사 프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좀 이제 쌍안경이나 뭐 사진기나 전망경 등에 쓰이는데, 빛의 손실이 적다라는 거죠. 그냥 유리로 만든 그 거울을 썼을 때보다 빛의 손실이 적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되게 그 굴절률이 큰 물질이어가지고 세공을 그 방법대로 하면 굴절각을 전반사되는 입사각을 고려해서 세공을 하면은 훨씬 더 반짝반짝하게 빛난다. 광섬유는 굴절률이 큰 유리로 된 코어를 굴절률이 작은 유리로 된 클레딩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코어와 클레딩에서 경계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광통신에 이용이 되고, 광통신은 빛의 전반사 현상을 이용한 거고, 송신부에서는 전기신호가 빛신호로 바뀌어야 되고요. 빛신호가 광섬유와 광증폭기를 통해서 전송이 되고, 수신부에서는 빛신호를 다시 전기신호로 변환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점, 많은 양의 정보를 동시에 교환할 수 있다. 에너지 손실이 저거라고 쓰면 될 것 같네요. 저거. 증폭기를 설치하는 구간이 거리가 길다.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개념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에서 3은 반사광선의 세기가 입사광선의 세기보다 약하다.
그런 이유가 이제 이 반사되는 게 요런 애죠. 반사되는 광선. 근데 굴절돼서 나가는 게 있잖아. 그쵸? 예. 그러니까 반사 광선의 세기가 입사 광선의 세기보다 약하다 맞지? 근데 그림 4에서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한다 맞죠? 지금 굴절각이 90도인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5에서 빛은 전반사 된다. 이거 전반사 하고 있죠? 이거 왜냐면 이 입사각이 어때요? 임계각보다 더 커지는 거 맞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사가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식용유에 이제 그 물 위에 식용유를 이제 넣고 여기서 이제 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용유는 공기보다도 굴절률 크고요. 물보다도 굴절률이 큰 겁니다. 왜냐면 식용유에서 물로 나오는 애도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물과 식용유 중 굴절률이 큰 것은 이제 식용유가 되겠죠. 자, 여기서도 전반사, 여기서도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식용유가 물보다 더 굴절률이 크다. 그 다음에 A에서 C에서 각각 공기로 입사될 때 전반사가 일어나는 임계각이 가장 작은 물질은 무엇이며 임계각이 작은 애는 굴절률이 제일 큰 애지. B지 B. 대략 몇 도냐? 굴절률이 2라고 되어 있는데 사인 임계각은 다 공기 중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쵸? n분의 1 그 공기의 굴절률이 약 1이기 때문에 1을 쓴 겁니다. 이게 그러면 사인 IC가 2분의 1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럼 IC는 사인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굴절각은 30도가 됩니다. 사인 30도가 2분의 1인 거 아시죠? 그쵸? 사인 30도 2분의 1이잖아요. 여기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30도 각도면 2대 1대 루트 3이잖아. 이 사인 값은 빗변분의 높이죠. 2분의 1. 그래서 30도가 되겠죠. 여기 30도일 때. 그 다음에 단색광이 매질 A에서 B로 입사될 때 전반사하는 모습이다. 가는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대. 전반사. 그 다음에 여긴 전반사가 안 일어났네. 똑같이 쐈는데 그쵸? 이거는 그냥 반사입니다. 전반사가 아니라. 여기 굴절돼서 이제 들어가는 애가 있어. 근데 아무튼 얘가 더 그 굴절률의 크기 비교하라고 돼 있는데 얘가 느린 데서 지금 빠른 데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나는데 여기 느린 데서 여기 빠른 데로 가는 건 맞는데 요 차이가 얘는 요 세타보다 더 커야지 지금 전반사 일어날 겁니다. 얘가 제일 차이가 큰 거예요. 여기가 이 C보다도 더 빠른 매질입니다. 그 굴절률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느린 애가 굴절률이 큰 거기 때문에 A가 굴절률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C가 그 다음이야. C가 B가 지금 굴절률이 제일 작은 거예요. 제일 빠른 거죠. B가. 그러니까 지금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나야지 그 임계각이 작은 겁니다. 여기서는 임계각이 세타보다 작은 거고 여기서는 임계각이 세타보다 큰 거지. 그 다음에 자, 프리즘에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유리 임계각이 42도야. 요렇게 직각으로 입사하고 여기 45도면 여기 45도니까 여기 입사각이 여기잖아. 그쵸? 입사각이 45도잖아. 입사각이. 그래서 임계각보다 크게 입사가 됐기 때문에 요 경계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난다. 근데 이거는 일부가 나간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아니고 전반사가 일어나는 애가 얘죠. 얘. 근데 이건 또 이거 이렇게
요렇게 가려면 뭐야? 요렇게 가려면 여기가 42도여야 돼. 42도. 42도가 되면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각이 90도가 되게끔 가는 거죠. 답은 리을 골라야겠죠. 리을. 다른 건 안 돼요. 다른 거는 왜냐면 전반사가 안 되고 빠져나가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거는. 네. 답은 2번 고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쌍안경에도 쓰이고, 여기 직각 프리즘 요것도 쓰이고, 요거는 근데 그냥 거울이네요. 거울. 그렇죠? 네. 뭐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사실은 여기에다가 뭐 프리즘을 쓸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거울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기역, 니은 두 개만 고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안에 있는 애를 이제 코어라고 하고, 요거를 클래딩이라고 하고요. 바뀌었네요, 기억은. 근데 이제 당연히 투명한 물질로 만들어야 돼. 투명한 물질로 만들어야지 여기서 이제 빛이 진행을 해야 되니까. 나에서 빛은 전반사하며 진행한다. 맞네요. 니은 디귿. 굴절률이 큰 애를 A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A가 더 큰 거고요. 굴절률이 큰 애 A. B의 굴절률분의 A의 굴절률 값이 클수록, 자, A에서 B로 입사되는 빛의 임계각 크기는 작다. 사인 IC는 지금 B니까 N2분의 N1인데 1에서 2로 나갈 때거든요. 예. 근데 요 값이 크면 A에서 B로 굴절률 2, 1 이거 바꿔 써야지. 자꾸 이거 바꿔 안 쓰네. 거꾸로 써야 돼. 미안. 그러니까 얘가 원래 사인 R분의 사인 1인데 2, 1 N1분의 N2군요. N1분의 N2인데, 근데 지금 이 써져 있는 거는 지금 뭐야? N2분의 N1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2로 진행할 때잖아요. N2분의 N1 써져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 값이 크면 이 값은 작아지는 거고, 그러면은 이 사인 I 값도 어떻게 돼? 이 각도도 작아져야 돼. 사인 값은 각도가 커질수록 커지는 거야. 1까지는. 그래서 요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I 값도 작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스넬의 법칙에서 사인 R분의 사인 I는 N1분의 N2거든요. 근데 요 값이 커지면 요 역수관계니까 요 값 작아지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는 1이 돼야 되니까, 요 I 값이, I 각도가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아진다. 임계각은 작아진다. 그 다음에 근데 이 값이 커진다라는 게, 지금 원래 굴절률이 A가 커요, B가 커요? 지금 여기 A랑 B가 있는데 굴절률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A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커진다라는 거는 이 둘의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나고, A 굴절률이 B 굴절률보단 커야지 전반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 값이 이 비율이 커지면
전반사가 잘 되는 거고, 전반사가 잘 될 때는 임계각이 작아지는 거지. 임계각 작아지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자, 광통신 체계를 크게 송신부 정보 채널이라는 용어로 쓰는 거군요. 수신부라고 했을 때 광통신은 빛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거냐면 전반사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성, 영상, 정보 등을 담은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은 송신부에 있는 거고요.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 후 음성이나 영상 정보를 재생하는 부분은 수신부에 있는 거고, 정보 채널 부분에서 빛 신호를 전달하는 장치와 약해진 빛 신호를 증폭하는 장치의 이름은, 전달하는 장치는 광섬유고 증폭하는 거는 광증폭기죠. 광증폭기. 되시죠? 그 다음에 가와 같은 구리도선을 통한 통신에서는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열에 의해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수 킬로미터마다 증폭기가 필요한데, 이거는 광섬유죠. 광케이블은 광섬유의 코어는 에너지 손실이 매우 작다. 따라서 증폭기를 설치하는 구간 사이의 거리가 더 멀다. 자, 개념 적용도 그 고난도만 빼고 좀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번까지 있는데 고난도 빼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것도 같이 해봅시다. 지금 유리에서 공기로 입사할 때 요게 굴절각인데, 지금 굴절되는 빛인데 요게 지금 임계각이겠네, 그쵸? 예. 이게 유리에서의 임계각이 되는 거고요. 가에서 단색광의 입사각을 세타1보다 크게 하면 전반사가 일어난다. 맞지? 지금은 이제 요 90도로 굴절각이 90도인데 이거보다 크게 입사하면은 전반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단색광의 속력은 공기에서가 물에서보다 크다. 맞죠? 공기에서가 물에서보다 속력이 더 커요. 느린 데서 빠른 데로 지금 입사되고 있는 경우고, 단색광을 물에서 유리로 입사시킬 때에도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임계각이 세타2가 더 커요. 세타2가 더 크다라는 거는 유리가 더 느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느린 데서 빠른 데로 입사할 때 그 전반사가 일어나고 뭐 임계각도 측정이 될 텐데, 임계각이 작잖아요, 세타1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굴절률이 더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리에서 물로 입사할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 물에서 유리로 입사할 때는 전반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더 느린 데서 요거는 요거보단 빠르겠지. 예. 그래서 이제 디귿은 전반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예, 3번 답이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됩니다. 자, 90도가 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매질 1의 굴절률이 N1, 매질 2의 굴절률이 N2, 이게 2일 때 매질 2의 굴절률은 얼마냐? 임계각이 60도라는 거죠. 사인 60도는 N1분의 N2인데 N1이 2래요, 2.
그럼 N2는 얼마가 돼야 돼? 루트 3이죠. 사인 60도가 루트 3이죠. 그쵸? 루트 3입니다. 사인 60도는 루트 3이에요. 2대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그래서 N2는 루트 3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각각 전반사를 이용한 그런 쌍안경과 전반경이고요. 직각 프리즘으로 빛을 굴절시켜 빛의 진행 방향을 바뀐다. 근데 이게 왠지 맞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굴절시킨다라는 말이 틀려요. 이제 빛을 반사시키는 거야, 전반사를 시키는 거야. 굴절하고 전반사는 틀립니다. 사실 굴절이 많이 되다가 보면은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뭐 비슷하게 사용할 것 같지만 하여튼 전반사는 전반사예요. 예, 굴절이 아닙니다. 예, 전반사 현상인 겁니다. 예, 직각 프리즘 대신 거울을 이용하면 더 밝은 상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아까 전에 봤지만 거울에서는 어때요? 빛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하게 이중으로 보여요. 예, 약하게 이중으로 보입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얻을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직각 프리즘으로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거지. 광섬유를 이용한 내시경도 같은 원리를 이용한다. 전반사를 이용하니까 3번 답이네. 자, 4번에 지금 입사각보다 굴절각 더 크고 입사각보다 굴절각 더 커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려면 얘가 가장 느린 애인 거고요. 예, 요게 빠른 애인 거고요. 이게 느린 애고 얘는 더 느린 애고. 그래서 가에서 빛의 속력은 물질 A에서 가장 빠르다가 아니고 가장 느리고 나에서 세타는 임계각보다 크다. 세타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반사 되고 있는 거죠? 그 화살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애 없잖아, 그쵸? 임계각보다 큰 게 맞고요. 만약에 클래딩을 B로 만든다면 코어는 더 느려야 되기 때문에 A로 만들어야죠. C로 만들면 안 되죠. 코어는 굴절률 가장 크고 느린 그런 물질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고난도를 풀어볼게요. 이거 뒤에 진도 나가기는 좀 그렇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뭐 시간 남을 것 같으니까 고난도 한번 해볼게요. 자, 5번 광섬유에서 단색광이 공기와 코어의 경계면에서 I로 입사하여, 근데 여기가 입사각이죠, 그렇죠? 자, 공기에서 코어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지. 코어 내에서 전반사하여 진행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코어와 크레딩의 굴절률은 N1, N2이며 코어와 크레딩 사이에 전반사가 일어나는 I의 최대값은 IM이다. 그러니까 얘가 선생님 얘기 들어보세요. 얘를 너무 이렇게 쏴. 예를 들어서 I를 너무 쏴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여기가 굴절각이거든요. 여기 봐봐요, 선생님, 여기 봐봐요. 잘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반사가 일어나는 I의 최대값이 뭐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여기 I의 최대값이 IM이다. 너무 얘를 이렇게 쏘면 여기가 굴절각이야. 그럼 입사각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니까 이렇게 입사될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서의 입사각이 어떻게 돼? 여기서 입사각이 너무 작아져요. 그래서 얘가 전반사가 안 일어나고 그냥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최대 IM보다는 작게 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IM보다는 작게 쏴야지. 여기가 입사각이에요. 여기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서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단색광의 속력은 코어에서가
느리니까 작다 맞지? N1을 크게 하면 그러니까 이 굴절률이 커진다라는 거죠. 굴절률이 커지면은 전반사가 잘 되는 거고 임계각이 더 작아지는 거고 임계각이 작아지면 IM은 커지는 거죠. IM은 여기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각도를 더 크게 쏴도 이 N1이 커지게 되면 임계각이 작아지기 때문에 크게 쏴도 여기가 입사각이죠. 입사할 때 임계각보다 클 수가 있기 때문에 IM은 커지는 게 맞죠. 이해 가십니까? 이 그림의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자, I2를 작게 하면 I2가 작다라는 거는 이 둘의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원래 N2구나. N2는 원래 N1보다 작아야 돼. 근데 N2를 더 작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굴절률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임계각이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거는 크게 써도 된다라는 거야. 이 IM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 응? 여기를 크게 쏴도 임계각이 작기 때문에 전반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 답은 5번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그림 가는 매질 A에서 위에랑 비슷한 스타일의 원리구나. A에서 매질이 있구나. 여기 매질이 있군요. 따로. 자, B와 C로 만든 광섬유를 넣고 입사시켰을 때 세타 각도로 했는데 어떻게 돼요? 전반사는 어떻게 됐죠? 일어났지? 예, 전반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매질을 D로 바꾸었더니 굴절했대. 전반사 안 일어났다는 거지. 굴절한 거고. 그거는 지금 B와 C는 둘이 같으니까 임계각은 같은데 요각도가 I 뭐 가라고 할게. 얘가 임계각보다 지금 큰 거고 여기 요각도 뭐 I 뭐 나라고 할게요. 얘는 IC보다 어떤 거야 이게? 작은 거죠. 근데 요거보다 작으려면 요 세타 각도로 했을 때 이게 여기가 굴절각이거든요. 여기 얘들아 여기가 굴절각이 아니야. 지금 요렇게 입사되는 거잖아. 고개 이렇게 90도 틀어서 봐야 되는데 여기가 굴절각이거든요. 여기 굴절각이에요. 여기도 여기 굴절각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A에서 B로 갈 때 굴절각이 작은 거는 둘의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나면 더 많이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매질 D가 매질 A보다 굴절률이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굴절이 좀 덜 됐고 굴절각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입사되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는 작게 입사가 돼서 그래서 전반사가 안 일어나고 굴절되는 모습이다. 그렇게 되려면 이 매질 A가 D보다 속력으로 물어봤나? 속력으로 물어봤네. 얘 둘의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나야 된다. 얘 둘이. 근데 어찌됐건 B보다 A에서가 어떤 애여야 되지? 빠른 애여야 돼요? 아니면 뭐 느린 애여야 돼요? 그러니까 B보다 A, D가 요렇게 되려면 빠른 애여야 돼요? 느린 애여야 돼요? A, D가 B보다 빠른 애여야 되는 거야. 빠른 애여야 되는 거야. 근데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나려면 A가 D보다도 더 빠른 애여야 하는 거죠.
기억 보기가 맞는데 이해 가실까? 네. 자, 아무튼 매질 B보다 얘보다는 느린 애인데 얘보다는 얘네가 빠른 애야. 얘보다는 빠른 애야. 근데 이 둘 중에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A랑 B가 더 많이 나는 거죠. 얘가 더 많이 꺾인 거잖아. 이게 더 많이 꺾인 거야. 굴절률이 작으면은 굴절 각이 작으면은 더 많이 꺾인 거야. 얘가 더 빠른 애인 거지. 그래서 A가 D보다 더 빠른 애인 거고요. 굴절률은 B가 C보다 작다. B가 커야죠. B가 커야지, 굴절률이 커야지 전반사가 일어나지. 니은 틀렸고, 디귿에서 B에 입사하는 각을 세타보다 크고 90도보다 작게 하면 B와 C 경계의 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봐봐요. 얘를 크게 한다라는 거잖아. 지금 얘를 크게 해. 그러면은 요 각도 커지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은 입사각이 더 작아졌지. 그러니까 전반사가 안 일어나죠. 맞죠? 네. 잘 그려보셔야 됩니다. 전반사 안 일어나요. 디귿도 틀렸어요. 그렇죠? 1번. 그 다음에 7번. 자, 빛이 광섬유를 통해 먼 거리를 진행하면 빛의 세기가 약해지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손실이 없어야 되는데, 전반사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반사되는 거니까 여기서 새어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이렇게 보존이 되기는 하지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여기를 통과하면서 빛의 세기가 약해지거든요. 약해지는 게 맞아. 약해지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광증폭기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약해지는 정도가 구리선보다는 작다 이거야. 약해지긴 해도 구리선보다는 좀 더 작아서 광증폭기를 설치하는 간격이 넓어진다. 빛은 광섬유의 클래딩 속을 진행하는 게 아니죠. 코어 속을 진행하는 거죠. 코어 속을. 자, 신호 변환 단계는 빛 신호에서 아니죠. 처음에 얘가 이렇게 막 자판 두들기고 그러면 전기 신호지.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꾸고 다시 빛 신호로 전기 신호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1번이네요. 이해 가시죠? 네. 전기였다가 빛이었다가 전기로. 자, 구리 도선 옳은 거 찾아야 됩니다. 도선을 이용한 통신보다 증폭기 설치하는 구간이 넓고요. 짧은 거 아니고요. 광섬유가 급격하게 휘어도 신호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건 아니야. 임계각 이상은 돼야 되는데 임계각보다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구리도선을 이용한 통신보다 전달할 수 있는 정보량이 적다 아니죠. 많아요. 잡음이나 혼선이 없고 도청이 어렵다. 맞네. 광섬유가 끊어져도 수리가 쉽다.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교체해야 돼. 광섬유 끊어지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전자기 파워 스펙트럼은 다음 주에 하고, 한 3주? 한 3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자, 수고했습니다.